이번 수업은 그 문단과 문단을 간단하게 연결하는 팁을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낯설게 하기라는 파트에서 충돌이라는 것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물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과 문단의 연결은 이제 기존의 소설을 처음 쓰시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쓰다가 그다음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때 보통 이제 연결을 못 하니까 그냥 엔터를 두 번 칩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숫자를 붙이시는 분도 있고요. 뭐 별표 같은 걸로 이렇게 나누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연극에서 암전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막극을 하는데, 그러니까 30분짜리 연극을 보는데 암전을 여러 번 하면 관객 입장에서 당연히 집중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불을 꺼놓고 배우들이 막 뭔가 다른 장면을 세팅한다고 해도 관객이 그걸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독자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엔터 두 번 치고 딴 얘기하면 연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어쨌든 연결을 하는 게 그 작가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독자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오늘 방에 있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연결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엔터 두 번 친 다음에 뜬금없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결하는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문에 하나 보시면 런닝의 가슴팍에 커다란 S자를 그려넣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옥상의 난간에서 바라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하고 들어와 괜찮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야한 잡지를 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돌려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린 겁니다. 선생님이 너 아버지 모셔와 이렇게 된 건데, 이 학생이 야한 잡지 보다가 이제 아버지 모셔오는 게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자기 아버지도 막 엄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죽으면 뭐 중학생 김모군, 뭐 야한 잡지 보다가 투신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그게 더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때가 이제 1990년대 뭐 이럴 때 초반인데 이제 슈퍼맨이 막 유행할 때죠. 그래서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빨간 보자기 같은 거 메고 막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도 많이 부러지고 뭐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그거를 따라하려고 가슴에다가 커다랗게 S자를 그려 넣은 다음에 높은 데서 이제 딱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죽으면 자기도 슈퍼맨 따라하다 죽은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알 테니까.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막상 또 위에 올라가니까 무섭겠죠. 딱 이렇게 올라가서 딱 보는데 허공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들어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빨리 뛰어내려라 라는 식의 어떤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문단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종종 동네 목욕탕을 찾곤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들어와 괜찮아라는 문장을 이렇게 아래를 가리고 보면 들어와 괜찮아가 옥상에서 허공이 나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위를 이렇게 가리고 보면은 들어와 괜찮아가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 괜찮아라는 한 문장이 위로도 걸리고 아래로도 걸리게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뭐 제가 지금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 있다가 카페를 나갈 때 문장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돼 있다면, 그러면 그 안녕히 가십시오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주인이 하는 말이겠죠. 근데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나서 그 밑에 문장을 고속버스는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안녕히 가십시오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겠죠. 여기서부터 서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톨게이트의 그런 표지판 같은 거.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문장이 위로도 걸리고 아래로도 걸리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어떤 한 문장을 위아래로 걸게 만들어서 다른 얘기를 하는 방식이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밑에 조금 보시면 이 예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눈발이 하얗게 날리는 겨울에 찾아 들어간 곳이었다. 미닫이 문을 열자 좁지만 그다지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는 뜨끈한 공기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볼이 발그레한 어머니가 양손을 마주 비비던 보드라운 소리가 기억난다. 그것은 새 편지지를 접을 때 들리던 사소하고 정겨운 소음과 비슷했다. 내가 처음으로 쓴 편지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엄마랑 아들이 추운 겨울날 국수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먹고 있는데 이제 얘가 갑자기 편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국수집에서 편지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지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가 양손을 마주 비비던 보드라운 소리가 기억난다. 근데 그 소리는
새 편지지를 접을 때 들리는 사소하고 정겨운 소음과 비슷했다라고 한 다음에 내가 처음으로 쓴 편지는 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뒤에 할 얘기를 의도적으로 묘사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편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돈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비비는 소리가 그건 새 지폐를 접을 때 들리는 소음과 비슷했다.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래서 내가 뒤에 할 얘기를 앞에다가 묘사의 문장으로 그것은 뭐와 비슷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엔터 2번 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짤막한 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신 소설 중에 뭔가 장면과 장면이 연결 안 되거나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연결이 안 되려고 할 때 이거를 묘사로 연결하든가 아니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문장을 위아래로 걸리게 해서 연결하던가, 그다음에 뭐 사실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또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